안녕하세요, 스노비입니다. 오늘 지나간 곳은 청담동입니다. 권숙수에 왔어요. 파인다이닝인데 이름에 외래어가 없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식 다이닝입니다. 미슐랭 투스타고요. 근데 미슐랭 별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별이 없다고 맛없는 것도 아니고 별 있는 집 중에서도 여긴 왜 별이 있냐 싶은 것도 있고, 식당을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평가단 입맛보다는 자신의 입맛, 내가 맛있게 먹는 게 더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숙수는 조리사를 뜻하는 옛날 말이에요. 임금이나 왕궁 사람들에게 음식 제공하는 숙수를 대령 숙수라고 불렀습니다. 라고 만화책에서 그랬어요. 암튼 그러면 권 셰프, 뭐 그런 뜻이겠네요. 셰프님 성함이 권우중 셰프님이라서 지어진 이름 같아요. 셰프님 이름 따서 식당 이름 지은 곳으로 정식당, 삐에르 가니에르, 초이닷 등등이 또 있죠. 말하고 보니까 되게 쓸데없는 얘기네요. 먹는 얘기나 하죠. 디너는 단일 메뉴이고 24만 5천원, 추가 가능한 메뉴가 코스 중간에 2개, 디저트로 1개, 이렇게 총 3개가 있고, 이날은 전복구이랑 남해 봄바다 이렇게 2가지, 그리고 우리술 페어링 6잔을 추가했습니다. 권숙수는 기본 식탁이 낮고 거기에 반상을 올려서 식사를 합니다. 한 사람 앞에 작은 반상 하나씩 놓고 먹어요. 이렇게 한 명당 하나의 상을 쓰는 게 원래 한반도에선 되게 오래된 문화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고려, 심지어는 고구려에도 독상을 쓴 흔적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조상님들도 혼밥의 달인이었다는 얘기죠. 이런 1인용 반상을 쓰면 한식이라는 부분에서도 겹치고 파인다이닝 진행 순서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형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숙수에서는 식사의 시작을 여는 에피타이저가 주한상이란 이름으로 나옵니다. 근데 주한상은 술상이죠. 그래서 겸사겸사 웰컴 드링크로 전통주도 한 잔 나옵니다. 이거 연꽃으로 만든 술이에요. 이름은 백년 맑은 술. 전통주 하면 아직도 좀 올드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전통주가 최근 몇 년만 놓고 봐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전통주 육성하자는 의도로 나라에서 이런저런 부분에서 세금 혜택이 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전통주에 뛰어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무엇보다도 전통주는 인터넷으로 주문이 되거든요. 이거 크죠? 대배달의 시대니까. 그리고 이제는 예전처럼 올드한 맛이 아니에요. 맛있는 전통주 굉장히 많습니다. 이 술도 맛있어요. 한 병에 2만원 정도 하는 술인데 이름처럼 맑고 단맛이 찐득하지 않고 가볍습니다. 주한상의 안주는 7가지의 구성이고 한우로 만든 편육, 이거 예전에 먹었을 땐 잔뼈가 좀 씹혀서 별로였는데 오늘은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차가워도 맛있는, 아니지, 차가워야 더 맛있어지는 음식들이 있죠. 편육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사슴 육포입니다. 들기름 마요네즈가 같이 나오는데 사슴 육포는 사실 좀 누린맛 같은 걸 기대하고 먹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향미가 강하진 않아요. 그리고 좀 질깁니다. 밤타락죽은 밤스프죠. 달고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대추 올려진 건 서여향병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름이 너무 어렵죠. 말을 갈아서 튀겨낸 뒤에 조청이랑 잣가루를 올리는 거예요. 이거 경복궁 안에 생과방이라고 전통 찻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셔도 비슷한 거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약이 너무 박터지는 곳이라서 저는 안 갑니다. 아니, 못 갑니다. 매생이전은 계절에 따라서 토핑이 더 추가되기도 하는데 오늘은 그냥 깔끔하게 나왔고요. 근데 조리하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왔는지 기름이 약간 두껍게 느껴졌어요. 하얀 건 순무, 위에는 표고가 올라갔습니다. 허브 오일이랑 같이 나왔어요. 이건 인상 깊은 접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단새우, 국물에 절여져서 짜 보이는데 먹어보면 전혀 짜지가 않아요. 원래는 이 주한상에 어란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권숙수가 어란을 진짜 잘해요. 어지간한 일식집이나 스시집 어란보다 권숙수 어란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날은 안 나왔다. 페어링한 술은 6잔이라서 너무 많잖아요. 코스 중간중간에 인상 깊은 거, 설명드리기 괜찮은 거, 그런 것만 조금씩 말씀드릴게요. 이건 석탄주입니다. 석탄으로 만드는 술은 당연히 아니고요. 레시피만 남아있고 맥이 끊겼다가 복원에 성공한 술인데요. 석탄주는 이제 여러 군데에서 만드는데 얘는 단맛이 되게 약한 걸로 봐서 효모를 안 쓰고 만드는 것 같아요. 산미가 상당하고 감칠맛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튀김에 같이 페어링 되었습니다. 잘 어울립니다. 봄이니까 두릅튀김이 나오네요. 잣소스가 같이 나와요. 거기에 뿌릴 꿀을, 근데 이거 투머치야 진짜. 6가지 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그걸 잣소스 위에 뿌려주시는데, 아니 이런 여러가지 꿀을 우리가 준비했다, 대단하지, 보여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냥 제일 잘 어울리는 걸로 하나 알아서 골라서 뿌려주시면 되잖아요. 선택장애가 세게 옵니다. 아무튼 두릅,
근데 딱새우랑 같이 튀겼어요. 저는 사실 딱새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살이 막 보들보들하게 아주 맛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제주도에서 그냥 국물 재료인데 이제는 너무 많이들 먹는 것 같아요. 제주에서도 너무 심하게 많이 잡는다고 들어서 조금 걱정도 됩니다. 그래도 두릅은 아주 괜찮았어요. 계절감도 계절감인데 두터운 두릅이 아니라서 식감이 가볍고 술이랑도 잘 어울립니다. 위에 올라간 꽃은 루꼴라 꽃인데 이게 또 향이 되게 좋아서 맛있었어요. 캐비어랑 대게, 시간장을 스포이트로 약간 떨어뜨려 주시는데 워낙 조금이라서 맛이 확 두드러지지는 않아요. 캐비어는 지리산 안샘 캐비어라는 브랜드입니다. 아니 무슨 바다도 없는 지리산에서 상어를 키우냐 하실 수도 있는데 철갑상어는 민물에서도 살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스노브의 노후나 좀 걱정해 주시면 파인다이닝에서 이 브랜드 쓰는 곳이 되게 많아요. 오세트라 캐비어였고 표면에 살짝 은은한 색감이 도는 게 예쁩니다. 비리지 않고 염도도 많이 강하지 않고 감칠맛도 좋아요. 다음 메뉴는 죽인데요. 세상에 두 종류 사람 있죠. 안 아프면 죽 안 먹는 사람, 안 아파도 한 번씩 죽 사 먹는 사람. 저는 사실 아파도 죽을 잘 안 사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죽은요, 머릿속에 죽이 낼 수 있는 최고의 맛을 내는 그런 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죽이 그거보다 좀 더 맛있습니다. 이것만 따로 팔면 저도 앞으로 죽 자주 사 먹을 것 같습니다. 나도 죽 좋아하네 싶은 그런 맛이에요. 민어 죽인데요. 민어가 여름 보양식이니까 여름에만 나는 생선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으신데 사실 사계절 내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생선이에요. 구운 유채 꽃대가 올라가고 육수는 백합 조개로 냈어요. 민어랑 유채가 불맛이랑 감칠맛이 정말 좋아요. 육수에서 나온 간도 좋고요. 중국집에서 단무지 칭찬하는 채널이 이제는 한식당에서 죽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 봄바다입니다. 이름이 좋네요. 봄바다니까 멍게 들어가 줘야죠. 감성돔 회가 잘게 썰려서 들어가고 감태랑 참기름 파우더, 그리고 안에는 해조류가 좀 들어있고요. 재료들의 고소한 맛도 훌륭한데 특히 멍게 향이 많이 부담스럽지가 않고 단맛이 잘 뽑혔어요. 그래서 페어링한 술과 잘 어울립니다. 음식의 단맛, 술의 단맛이 정말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맛이 부드럽게 연결돼요. 이날 제일 좋았던 페어링이었어요. 술은 경주법주의 초특선이라는 술입니다. 이게 쌀 정미율이 굉장합니다. 21%. 이게 무슨 말이냐면 쌀 한 톨 깎아서 겉부분 79%를 날리고 안쪽에 21%만큼만 남긴다는 얘기예요. 농사 지은 분이 봤으면 뒷목을 잡겠죠. 사케 등급 중에서 다이긴조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다이긴조 등급의 사케는 쌀을 절반 이상 깎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특선도 정미율 하나는 다이긴조 등급에 널널하게 들어가는 거죠. 어만두입니다. 생선은 갈치. 갈치살로 한우와 버섯을 감싸고 옆에는 파채랑 고수를 곁들였어요. 간장 소스가 깔려 있는데 곤숙수는 간장 소스는 암튼 다 맛있습니다. 간장은 이런 한식 다이닝에선 좀 그 식당의 존재감 같은 느낌이 있어요. 단맛이랑 짠맛이 포근하고 은은해서 자꾸 당기는 맛인데 그러면서도 맛이 우아해요. 갈치살 굉장히 연하고 이걸 어떻게 안 부서뜨리고 감쌌지 싶은 부드러운 식감입니다. 만두소, 만두피, 소스, 곁들임 다 서로 잘 어울리는 좋은 접시입니다. 콩국수입니다. 저는 일반 식당에서는 잘 주문 안 하는 메뉴인데요. 한 그릇 내내 같은 맛을 계속 먹고 있기가 좀 버겁다는 느낌을 자주 받아서 그래요. 근데 이렇게 적은 양을 맛있게 만들어서 나오면 이제 깨닫는 거죠. 아, 나는 사실 죽도 좋아하고 콩국수도 좋아하는구나. 예전에는 좀 더 노란 식감이었는데 국물색이 많이 옅어졌어요. 콩 종류가 그때그때 바뀌는 걸까 생각을 해봅니다. 트러플, 모렐버섯, 콩 이렇게 존재감이 강한 세 가지 재료가 각각 자기 향미를 뿜뿜 뿜어내는데 그 셋이 묘하게 잘 어울려요. 당연히 면도 맛있는데 곤숙수에서 쓰는 면이 생각보다 잘 뭉치는 건지 나올 때마다 좀 뭉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날도 그랬어요. 전복구이는 바닥에 참깨 소스, 위에는 동그란 깻잎, 그리고 가운데에 잘게 썬 다시마가 들어있습니다. 이 메뉴는 다시마와 소스에서 나오는 그 기묘한 산미가 있는데 그게 저한테는 그렇게 유쾌한 맛은 아니었어요. 전복 자체는 괜찮습니다. 적당히 쫄깃해서 식감이 좋아요. 메인입니다. 그 유명한 떡갈비입니다. 그 유명한 떡갈비, 이게 메뉴 이름이에요. 떡갈비는 사실 부위 맘대로 골라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름에 걸맞게 갈비살로 만들었습니다. 때깔이 굉장하죠. 기름과 육즙이 엉켜서 그냥 번쩍번쩍합니다. 바닥에는 브로콜리니가 한 줄 깔려 있고요.
브로콜리니는 브로콜리 머리 크기를 줄이고 줄기는 길게 늘린 겁니다. 브로콜리에 K를 접붙여서 만들면 브로콜리니가 돼요. 줄기 맛이 고소하고요. 가볍게 아삭아삭하는 식감이라서 브로콜리보다 훨씬 깔끔한 맛이 납니다. 표고, 엄나무 순, 시래기 이렇게 가니쉬로 나오고요. 시래기가 맛있습니다. 떡갈비는 입에 들어오기 직전에는 달큰하고 고소한 향이 강한데 입에 들어오면 그렇게 짠맛 단맛이 막 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별로라는 뜻으로 쓴 표현은 아니고요. 맛이 은은하니까 오히려 더 당기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건 권숙수 간장이 가진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름 풍미가 좋아서 바베큐 느낌도 좀 나요. 훌륭한 떡갈비입니다. 곁들인 술은 국순당에서 나온 자주라는 술입니다. 꿀이랑 후추가 들어가는 술인데 그래서인지 떡갈비랑도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드네요. 이번 술은 오메기 술입니다. 술이 사라지는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술을 꽃이 잠길 만큼 따르면 잔 아래 구멍으로 술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조금씩 부어서 드시면 됩니다. 홍합 솥밥이 나오는데요. 미슐랭 투스타에서 홍합밥을 주다니 싶을 수도 있는데 권숙수 홍합이 정말 달고 맛있습니다. 어지간한 전복 솥밥보다도 이게 더 맛있을 거예요. 보통 비싼 식당 떠올리면 비싼 고기나 귀한 식재료에서 오는 차이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런 차이 말고도 육수 차이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데서 맛의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국은 냉이 된장국인데 된장 정말 소량에 육수로 간을 맞춘 건지 은은해요. 그런데 심심한 간은 또 아닙니다. 재료들의 존재감이 있고 된장이랑 육수가 풍미가 있으니까 굳이 더 짜지 않아도 되는 괜찮은 위치에 맛이 딱 자리를 잡아요. 손톱보다 작은 반찬은 제피 잎 장아찌입니다. 제피도 참 한국적이고 매력적인 재료죠. 유자 더덕무침, 이것도 시원하고 상큼하고 맛있습니다. 입 깔끔하게 씻어주는 좋은 반찬이에요. 달래랑 장조림, 고추 소박이는 인상 깊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봄을 느끼기에 좋은 반상이었습니다. 첫 디저트는 딸기 플레이트, 위에 칩도 딸기, 콤포트도 딸기, 슬라이스도 딸기. 그런데 아이스크림은 방아를 넣어서 만듭니다. 그렇다고 방아향이 막 강하진 않아요. 살짝만 납니다. 딸기칩은 보기엔 예쁜데 먹으면 딸기 특유의 그 시큼 씁쓸한 맛이 있어서요. 한국에서 생식하는 딸기를 떠올리고 먹으면 상당한 거리감이 있습니다. 식당은 권숙수인데 디저트는 약간 서양식 딸기 디저트에 가까운 맛이 난다는 게 재밌다면 재밌네요. 권숙수가 예전에 디저트 가게를 차린 적이 있어요. 잘 안 됐는지 무슨 사정인지 저는 모르겠고 암튼 지금은 닫았습니다. 그래도 그런 걸 보면 셰프님이 디저트에도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한입거리가 8가지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입거리 디저트를 뿌티푸르라고 하죠. 한식에 이런 이름 붙여도 되나 모르겠지만 암튼 가운데 붉은 잔은 오미자 자몽 젤리인데 이거 좋습니다. 식감도 괜찮고 맛도 깔끔해요. 찻잔 옆에 봉지는 홍삼 캐러멜, 제일 왼쪽부터 녹차 양갱, 마카롱, 단호박 캐러멜, 가운데는 콩으로 만든 다식, 그리고 매작과, 오른쪽은 개성 주악과, 망고 타르트, 그리고 녹차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홍삼 캐러멜이 확실히 인상 깊게 맛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에 들러붙는 디저트류가 좀 많았어요. 제가 원하지도 않는데 미련스럽게 와서 매달리는 거, 이런 거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피곤한 일이에요. 먹고 나오면서 구성이 작년보다 좋아졌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작년 방문해서 미묘하고 소소하게 불편한 지점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대부분 사라졌고요. 그리고 음식으로 계절감 느끼게 해주는 건 식당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식의 경우에 그게 잘 느껴지니까 권숙수 컨셉에 녹여넣기도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이랑 비슷하게 아쉬운 부분도 있긴 했어요. 국수 상태라든가. 근데 식사가 불편해질 정도의 것들은 아니니까요. 그나저나 죽이 정말 맛있네요. 편집하면서 입맛 따신 적은 많긴 한데 죽 보면서 그러기는 또 처음이에요. 대단한 식당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미루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